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오전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주저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소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8만원대 물리거나 7만원대 물려 계세요. 하락장만 경험을 아마 다들 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락할 땐 잘 참아요. 아유 뭐 또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잘 참는데 막상 상승장이 오면 본전이 왔을 때 아이고 이거 또 한 번 또 빠지면은 이제는 못 참는데 하고 이제 던져버리죠. 본전이 오면 겁나가지고 던져버리는데,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상승장도 오면 여러분 무섭게 옵니다. 무섭게 오고 무섭게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가상자산 요걸 절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가상자산 보여드렸는데 이거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인데 비트코인도 물론 있지만 이더리움인데 잘 가죠. 제가 이게 며칠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가상자산 이런 친구들은 가장 선방에서 움직이거든요. 빠질 때도 왕창 초반에 그냥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장이 이제 돌아섰다,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간다 이러면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막 계속 무섭게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머지않아 삼성전자도 물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곤 있지만 지금은 이제 대세 상승의 초입 구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먹냐 아니면 정말 다 먹을 수 있느냐, 그거는 근데 우리는 뭐 개별주가 아니라 삼성전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고만 계시면 내년은 정말 따뜻할 것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 시작을 펼친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좀 흥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11월 8일 날. 아니, 백만장자님 주식시장 뭐 바닥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중간 선거가 왜 나옵니까? 자, 여러분, 미국의 중간 선거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에도 이 흥미로운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걸 지금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면은 거의 70년 동안이죠. 70년 동안 S&P 500의 성과를 기준으로 보면 이 중간 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선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대체로 부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올해죠. 예, 중간 선거가 없는 뭐 내년, 내후년 이런 것보다 대체로 부진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 장은, 중간 선거 끝나고 내년 장은 어떻는가? 내년에 대한 여러분들께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중간 선거가 뭐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상원 의원 약 3분의 1, 그 다음에 하원 의원 전체입니다. 그리고 36개 주의 주지사, 그 다음에 뭐 국방장관, 법무장관 등이 선출되어 이 중간 선거 때에 이분들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중간 선거는 미국의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민심을 파악하는 중간 바로미터이자 차기 대통령 선거는 2년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가늠자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 선거 결과는 현직 대통령하고 집권당에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래, 오케이, 중간 선거 뭔지 알겠어. 자, 그거하고 주식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백만장자 그거 한번 이야기해 봐봐. 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제 선거 직전인, 항상 중간 선거는 11월 달에 있었거든요. 특히 선거 직전인 7월에서 10월 사이가 가장 부진했어요. 이때까지 주식 S&P 500을 보면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8일이죠.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70년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다음 연도에 우리로 치면 내년 2023년이죠. S&P 500은 평균적으로 15.1% 상승했어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래서 이게 선거가 없는 해 평균이 6.8%거든요.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없는 해 일반적으로 6.8%인데 중간선거 다음 해는 15.1% 상승했다. 이거 통계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거 결과 연방 상하원 의석 분포의 변화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직관적으로는 집권당이 양원을 다수당으로 지배하지 못하면 정책 추진력이 떨어져서 주식 시장에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결과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2년하고 2010년에는 집권 1기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하 양원이 여야에 의해서 분점됐지만 주식시장은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이든 인기가 없는데 지금 야당이 공화당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뭐 이긴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집권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중간 선거 전후에도 미국 주식시장이 과거와 같은 패턴을 보일지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선례로 봤을 때는 중간 선거 이후에 주식시장, 내년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바닥을 찍고 나쁘진 않지만 저는 올해까지는 상승을 하더라도 약간 그렇게 막 V자 반등보다는 점진적 상승을 하다가 내년 1분기쯤 되면 저는 이제 금리도 아마 거의 동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아마 동결로 가다가 이제 금리 하락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주가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게 최근 들어서 추세거든요. 최근 10년, 20년 추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금리를 올렸을 때 주가는 조금 어떤 조정을 받고 폭락을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주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파른 상승 랠리는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임기 2년차 지지율 평균이 한 50% 정도 돼요. 임기 2년차 대통령이 한 50% 정도 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30%대 한 후반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뭐 경제 문제, 대외 정책, 뭐 리더십 부재, 뭐 이런 거, 뭐 외신 보면 거의 뭐 그런 문제가 많은데 연말 선거에서 저는 양원에서 민주당이 다수 수성에 저는 거의 힘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년과 같이 올해도 선거 이전에 주식시장의 부진은 반복될 공산이 크지만 내년 되면은 본격적인 저는 상승장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냐?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 연도에 S&P는 평균 15.1% 상승을 했는데 그전에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그전에는 평균 선거가 없는 해 6.8%의 거의 2배이기 때문에 내년 장은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저는 훌륭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지금은 상승장의 초입 구간이고 내년이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긴 안목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게 한번 못 먹어봤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